안녕하세요. 대길이 형입니다. 오늘은 용과 이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용은 서양 스타일과 동양 스타일이 있죠. 일단 서양의 용은 날개가 기본으로 달려 있고 앞발과 다리가 크고 덩치도 큰 도마뱀이나 공룡 스타일이죠. 반면에 동양의 용은 거의 모두 뱀의 몸에 팔과 다리가 작게 있는, 쉽게 말해 날씬한 도마뱀 스타일이죠. 동굴에 사는 도마뱀류와 엄청 비슷합니다. 동굴 영원이라는 동물이죠. 중국에서 발견된 와와어나 일본에서 발견된 비슷한 동물들도 다 그런 종류입니다. 다만 오래 살아서 엄청 커진 개체인 겁니다. 자, 그럼 이무기는 무엇인가?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며 동양에만 존재하는 개념인데요. 동양에서는 용이 되기 위해서는 천년의 세월이 필요하며 천년을 버티는 동안에 뱀이나 지네 같은 혹은 지렁이 같은 기다란 동물을 이무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의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이 있으며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무기가 된 동물이 또 천년을 살아야 용이 된다는 얘기도 있죠. 문제는 동양의 용과 이무기를 소개하는 영상마다 전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이라는 것이 전설의 동물이고 이무기도 마찬가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당연히 이론이 정립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 한국의 어떤 사람이 용과 이무기의 이론을 정립해 놓은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일훈 선생, 호는 인산으로 인상 김일훈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저서 신약이나 신약 본초 등에 의하면 이무기와 용은 태생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용은 신성한 동물이며 가뭄에 비를 내리는 등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물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용은 물과 친한 동물이며 물고기 종류가 오래 살면 용이 된다는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잉어입니다. 잉어는 초식 동물이며 모래를 물었다 놓으며 물 이끼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미끼인 떡밥으로 잉어 낚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산모에게 좋은 약이었습니다. 즉 임신과 관련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로 추측해보면 인맥이 발달한 동물이라는 게 저의 결론이죠. 인맥이란 동양의학에서 사람의 안면 중앙선의 에너지 라인인데요. 여성이 이 라인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야만 몸 안에 구슬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의주라는 구슬인데 서양식으론 현자의 돌 정도 될까요? 자연현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식동물은 성격이 순합니다. 소나 양, 토끼 등등. 그래서 용이 되어도 사람에게 이로운 거죠. 그럼 동양에서는 뱀이나 지네가 용이 된 전설이 많은데 그건 뭐냐 하시겠죠. 결론은 잉어 말고는 모두 이무기라는 겁니다. 뱀이 천년을 살면 자기 몸의 진동수를 변화시켜 기체화할 수 있게 되고 용처럼 구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도 모두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로 구름 속을 날다가 찍은 용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유명하죠. 그리고 이 이무기 종류들은 육식동물이거나 독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성격이 나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광철이라는 뱀 이무기 전설이 있는데 농민들에게 가뭄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인간에게 이롭지는 않은 듯 합니다. 인산 선생님의 관점으로 보면 서양의 용도 설명이 됩니다. 바로 도마뱀이 천년을 버틴 이무기가 바로 불을 뿜는 서양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호수나 바다에서 뱀이나 도마뱀 모양의 거대 생물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그것들을 전부 수장용이라는 물에 사는 공룡이라고 여론을 몰고 가는 듯한데요. 제가 볼 때 민물 호수에서 목격되는 많은 거대 뱀 종류들은 전부 이무기인 걸로 보입니다. 내시는 가짜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챔플레인 호수의 챔프 같은 동물은 뱀 형태의 이무기이지 절대 수장용 형태가 아닙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산 선생의 책 내용 중에 어떤 독자가 용을 체험한 얘기가 실려 있는데 교회 사람들과 인천 앞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배가 들리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고개 숙인 채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산 선생의 책을 봤던 사람이라 배 밑을 보니 용의 얼굴은 배의 바로 밑에 있어 안 보이고 용의 몸만 봤는데 비늘 하나가 손바닥 크기이며
무지갯빛이 나서 눈이 부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구름과 닿는 지점까지 날아오르다가 순식간에 바다 위에 처음 들려 올랐던 곳에 그대로 떠 있더라는 얘기인데, 그때 인천 앞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적을 해보니 1980년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용을 본 건지 용오름을 본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용오름이란 날씬한 토네이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소형 회오리인데 물이 길게 하늘로 올라가거나 구름이 길게 내려온 모양이 용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해서 용오름이라 합니다. 실제로 용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 용과 이무기 얘기 흥미로우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